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악의 공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초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사상 최악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실제로 이제 오늘 아침이 가장 나빠서 새벽에 네. 서울 쪽으로 한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 아하. 세제곱미터당이죠. 네.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조금씩 이제 수도권 쪽은 회복이 되고 있고 충북 쪽이 현재는 149 마이크로그램이 가장 나쁩니다. 이 정도 수치가 지금 저 서울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그러니까 현재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다음에 이제 충남, 충북 쪽으로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는데 서울이나 경기 쪽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경보는 처음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작년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2번 발령됐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이었는데 그때는 1월 17일에 88, 그다음에 3월 26일 날 99 마이크로그램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평균이 서울이 112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로 보더라도 이번 초미세먼지가 가장 최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매우 나쁨의 기준이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배가 된 겁니다. 네, 거의 2배 이상, 매우 나쁨 수준의 2배 이상 정도가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원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원인이 뭔가요? 저는 미세먼지 예보를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미세먼지 예보가 시작된 지 4년째가 되는데 4년째 미세먼지 예보를 해오면서 저는 아주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서 일단 뭐 환경부에서는 연평균으로 따지면 중국의 영향이 30에서 60% 정도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건 전 계절을 통틀어서 그런 것이고 미세먼지가 가장 나빠지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 논문에서도 5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이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 이번 같은 경우도 초미세먼지인데 초미세먼지가 나빠지는 경우에 중국의 영향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제가 이제 그 예보를 쭉 내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다거나 혹은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될 때 중국에 영향이 없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4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량적으로는 과연 몇 %냐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나쁜 겨울철에는 최소한 70% 가까이가 중국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환경과학원 연구에서도 실제로 초미세먼지 같은 게 나쁠 경우는 최대 84%까지 중국의 영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평소에 좋을 때 말고 나쁠 때, 정말 나쁠 때 발생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난 주말 베이징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50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고 하니까요. 그 이동 경로를 보면 분명히 중국에서 넘어온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자, 중국에서는 뭐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의 문제다. 자신들 중국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은 제가 보면은 뭐 환경생태부라든가 대변인이라든가 뭐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기 오염 분쟁이 있었던 북유럽과 영국, 독일 간에서도 그 피해자, 그 가해자였던 영국, 독일은 끝까지 부정을 했거든요.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거가 거의 비슷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이 예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주말에도 계속 봤지만 베이징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보를 할 때 중국 베이징의 농도가 높아지면 바로 긴장을 합니다. 저게 이제 우리나라로 올 기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러면 이제 움직여 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건 위성에서도 보이고 모델에서도 볼 수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서해상으로 띠를 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아주 명확한 모델 자료들도 있고요. 또 나빠지는 시간이 중국부터 우리나라 같은 백령도부터 나빠지거든요. 백령도 관측소가 있는데 근데 백령도는 어떤 공해 물질이 전혀 없는 곳 아닙니까? 그쪽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진다는 건 중국의 영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항의하거나 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역대 뭐 장관님들 이런 분들이나 뭐 어쨌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자 이제 우리가 뭐 협조를 하자. 그래서 주로 했던 게 연구를 같이 하자. 뭐 이런 쪽이었지.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좀 미세먼지 저감을 갖다가 좀 해달라. 이런 쪽으로는 공적인 요구는 아직까지는 없죠. 네. 다만 이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취임한 조명래 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자 중국 탓하지 말고 우리 것도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꼭 우리 중국 책임 아니다. 니들에서 아하.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 얘기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중국의 책임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처음 우리나라 아마 제가 알기는 네. 공식적인 이 당국 책임자가 처음으로 중국의 책임을 갖다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국에게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냥 뭐 미래를 봐서 뭐 혹은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어떤 학자들은 자 중국에 우리가 비위를 갖다가 건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글 쓰시는 분도 있던데 그것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인 것도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는 뭐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도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심각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나오는 많은 연구 논문들이 결국 기후 변화가 이런 미세먼지 농도를 갖다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뭐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북극 빙하가 많이 녹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기압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이 바람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국 쪽에 상당히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북극과 중위도 간의 기온 차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풍속이 약해지다 보니까 강한 북서풍이 불지를 못하고 약한 북서풍 이런 바람이 불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러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책임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미세먼지 양이 많은 걸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사실 뭐 경유차 문제라든가 석탄화력 발전소 문제라든가 비산 먼지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볼 때는 그 양이 중국의 양보다는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까지 같이 좀 아우러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바람이 약해지고 있어요. 바람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미세먼지를 확산시키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정체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가 안정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중국에서 온 것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같이 정체하면서 축적되다 보니까 최악의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네,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적극적인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부터 좀 찬바람이 불면서 확실히 미세먼지는 좀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뭐 비해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회복이 됐고요. 네. 백령도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 북서쪽에서 강한 시베리아 고기가 확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4만 3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추우면은 좋다. 미세먼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맑은 공기와 더불어서 미세먼지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 오후 중반서부터 수도권서부터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 이제 반짝 추위가 찾아오는데 이렇게 겨울에는 추우면 미세먼지 농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후 중반서부터 수도권서부터 좋아지고요. 밤이 되면 전국적으로 다 회복되겠고 내일은 미세먼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기성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